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61화가 공개된 후 현재 해외 커뮤니티의 여론은 다시 검은 수염의 과거에 대한 네타 떡밥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다가 숨겨놓은 검은 수염의 떡밥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검은 수염은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검은 수염과 문어 그리고 데비 존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죠.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검은 수염의 수염이 문어 다리 같지 않나요? 이걸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검은 수염이 가진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 거인의 피가 흐른다는 증거까지 가보겠습니다. 검은 수염의 어린 시절, 역시 데비 존스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데비 존스, 호디 존스, 역시 차별받던 어인의 피 어린 시절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것도 체크하라는 오다 작가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등장하는 방식도 보세요. 구도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게다가 첫 동료도 5명이고 아래 속눈썹이 특징적이죠. 12명이라니 애초에 체형이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검은 곱슬머리, 그리고 검은 수염의 이미지 국가는 소말리아. 이곳은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소말리아가 해적으로 유명하다는 것도 물론 있겠죠. 티치의 고향이 소말리아, 그리고 역시 힌트는 호디의 어린 시절 모자. 소말리아 국기입니다. 그는 어인족의 어둠이라고 불렸습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호디 존스를 레드호크로 쓰러뜨린 겁니다. 이상하지 않았나요? 이 녀석을 에이스의 기술로 쓰러뜨린 게 말이죠. 레드호크 확권. 이건 에이스잖아요. 왜 이 녀석을 에이스의 기술로 쓰러뜨리는 거지?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수염 때문에 에이스는 죽었습니다. 에이스의 의지를 실어서 쓰러뜨린 것, 마찬가지로 데비 존스의 의지를 짙게 이어받은 호디 존스였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천룡인에게, 용궁 왕국에게, 둘 다 용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죠. 호디 존스와 손을 잡은 것은 반더데켄이고 반더데켄의 배는 플라잉 더치맨호. 이건 데비 존스의 배입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심해를 방황하고 있었어요. 마치 데비 존스의 전설처럼요. 데비는 심해에 잠들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역시 데비 존스와 연결되는 것이고 오다는 이것을 신세계 첫 번째 보스로 삼은 겁니다. 정말 대단한 개연성이죠. 그리고 데비 백파이트는 뒤에 일족의 고향에서 열렸습니다. 역시 어인섬은 암시였습니다. 검은 수염에게는 데비 존스의 피가 흐르고 데비 존스에게는 어인족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뒤에 일족은 천룡인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천룡인은 뒤의 가문을 싫어하죠. 처음 등장했던 천룡인은 문어를 공짜로 얻었다며 기뻐하며 노래했잖아요. 그 경매에서 하짱이라는 문어가 천룡인에게 총을 맞을 뻔했죠. 그리고 루피가 분노해서 천룡인을 때린 거니까 샤본디 제도에서 루피가 천룡인과 충돌하게 된 계기는 문어가 천룡인에 의해 박해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랍고 수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천룡인이 옛날에 억압했던 뒤의 일족은 문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몸의 구조는 비정상적입니다. 검은 수염의 특수한 혈통이 설명될 때 옆에는 문어가 있습니다. 갓벨리가 뒤에 일족의 고향이잖아요. 갓벨리 사건의 열쇠가 되는 샤키는 항상 문어 어인과 함께 있습니다. 왜 항상 문어와 세트로 그리는 걸까요? 수수께끼처럼 문어가 샤키의 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너무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작중에서 해저 탐색이 이루어졌을 때도 표지 그림은 해저를 산책하는 문어였습니다. 뭔가 해저와 문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비 존스는 해저에 잠든 전설이고 오다 작가는 집에서 자주 타코야키 파티를 한다고 하니 문어를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다 자신도 항상 해저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그곳에 두고 왔다는 말도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데비 존스란 악마에게 저주받은 해저의 전설. 악마에게 저주받은 악마는 바로 이 사람이죠. 데비 존스는 세계 정부에게 박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예인 D21족.
너무나도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도 빨리 철룡인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게다가 어인섬의 테마는 되갚아주지 않는 것, 이어받지 않는 의지입니다. 호디는 공허한 증오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되갚아주겠어라면서 광기 어린 인간에 대한 증오, 폐쇄된 환경에 의한 편향 교육과 그로 인한 맹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캐릭터입니다. 실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지만 분노가 쌓여버렸습니다. 그저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원한에는 체험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데비 일족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 일족이죠. 데비 존스, 록스, 티치. 이 가문은 잠을 자지 않는데 과거 버기는 티치를 보고 저 녀석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 라며 기묘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버기는 잠을 잔다는 것이니 그 일족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데비 일족은 갓벨리의 인간 사냥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철룡인들이 원주민들을 사냥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납치된 바다의 아이돌인 샤키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쿠마와 티치를 모두가 사냥하고 싶어 했죠.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말이죠. 요컨대 고득점 사냥감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티치를 노리는 전개였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록스는 자신의 아들 티치를 지키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록스는 티치가 태어난 해에 마음이 바뀌었고 샤키에 대한 흥미가 사라질 정도로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그렇게나 좋아했는데도요. 가족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아내와 아들을 지키러 가는 거죠. 소중한 것을 지키려다 살해당하는 것.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강자라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 이건 원피스의 단골 패턴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묘사되었던 록스가 패배할 수 있는 유일한 페널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이 드래곤이었기에 자식은 부모의 약점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지죠.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는 것. 엘바 표편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려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다는 과거 자식이 약점이라는 떡밥을 회수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려진다면 검은 수염은 절대로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최종 보스의 스토리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피의 라이벌이 될 좋은 녀석인 거죠. 로저에게 있어 록스와 같은 존재로요. 밀짚 모자 루피에 대한 티치. 록스는 자신의 아들은 지켜냈지만 아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고아가 된 거죠. 데비 일족이라 어린 시절에 여러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세계정부 이야기가 나오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데비 일족의 시조인 데비 존스가 800년 전에 세계정부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 과거를 알고 록스는 분노했던 겁니다. 검은 수염의 취미가 역사 연구인 것도 바닷속에 잠든 전설 데비 존스에 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데비 일족의 유일한 생존자가 티치입니다. 유일한 생존자이기 때문에 티치만이 신체 구조가 E형인 겁니다. 세턴성이 말했던 티치는 특수한 혈통이라는 건 복선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는데 갓벨리에서 부모님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참극을 보고 모두가 잠든 밤에도 홀로 계속 깨어있었을 고아라니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오다는 잠을 못 자고 쭈그려 있는 티치의 눈을 굉장히 슬프게 그렸죠. 검은 수염을 상징하는 꽃은 상사화입니다. 꽃말은 독립과 슬픈 추억입니다. 벽화를 보아도 상대는 세계정부이니 정말로 갓벨리 사건의 악당은 오직 세계정부뿐인 것 같습니다. 록스가 악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점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로저와 가프가 손을 잡고 록스를 쓰러뜨린 사건. 이 사건이 점점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검은 수염은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당했습니다. 체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한 증오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호디 자신은 차별받은 적이 없는데도 분노하고 있죠. 검은 수염 자신은 실제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은 수염 티치의 증오가 더 호디를 초월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검은 수염은 복수의 길을 걸을 겁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은 용서해야만 합니다. 증오의 연쇄는 누군가가 끊어내야만 하니까요. 결국 이 만화는 소년 만화이기 때문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에그헤드 편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철룡인이 되는 장면 제대로 그려졌었죠.
도플라밍고 편에서 돈키호테 호밍성은 반성하고 미안하다며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괴물이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도플라밍고였고 증오의 연쇄를 끊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오다는 이번에는 끊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않는 의지. 이것이 어인섬과 호디 존스를 통해 그려진 테마이기 때문에 루피는 검은 수염을 용서하고 함께 싸울 겁니다. 루피는 용서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은 눈앞에서 부모가 살해당하는 참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밤에도 잠 못 이루고 혼자 계속 깨어 있었던 불쌍한 아이로 자랐고 자신을 감싸다 아버지가 갈링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검은 수염의 복수를 위한 행보는 이제서야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놀라운 댓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댓글들이 끊이질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다 작가라고 생각될 만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